안녕하세요. 철이의 세상의 철이입니다. 오늘은 무대음향 3급 15회차 기출문제 풀어보는 시간이고요. 저 또한 음향을 배우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풀어보는 것이기에 문제풀이나 설명하는 데 있어 100% 완벽하지 않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영상 속 틀린 설명이 있거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매우 크나큰 힘이 되오니 꼭 눌러주시고요. 무대음의 상급 15회차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 닉네임 적어주고요. 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무대 통신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SCM 데스크, 큐사인 램프, 휴대용 무전기, 무대 자막 발신기 이렇게 있는데, SM 데스크는 정확히 문제는 모르겠고요. 큐사인 램프는 이제 큐가 뭐 이제 드라마나 뭐 그런, 아니면 공연 뮤지컬 같은 거에서 큐가 어느 씬 또는 음악이 시작하는 그 처음을 말하는 게 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큐사인 램프는 무대통신 합의가 맞을 거고요. 휴대용 무전기는 이제 무대 음향 엔지니어들이 이제 무전기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서 그 상황에 대처를 하기 때문에 통신 설비가 맞는 것 같고, 무대 자막 발생기는 자막이 필요한 무대라고 한다면은 그건 관객을 위한 거니까 아무래도 이게 통신 설비가 아니겠죠. 자, 2번. 아날로그 테스터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저항, 전압, 전류, 전력, 전기에 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저항은 옴이라고 하고, 임피던스라고도 하고, 이제 R로 표기도 하죠. 전류는 암페어라고 하고, I라고도 표기를 하죠. 그리고 전압은 볼트고, V로 표현을 하죠. 전압과 전류, 그리고 저항에 따라서 전력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전력입니다. 다음 3번. 다음 중 직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 방향으로만 일정하게 흐르는 전기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건전지를 쓸 수 있다. 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직류에 대한 설명이죠. 양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흐르는 전기는 교류죠. 교류고, 이것도 교류의 특성이고, 이것도 교류의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맞습니다. 4번. 다음 중 스테레오 마이킹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그랜드 피아노의 숨, 오케스트라의 녹음, 드럼의 오버헤드. 스테레오 마이킹, 그러니까 2채널 마이킹이라고 하잖아요. 스테레오가 이제 좌우 2채널을 말하는 거니까. 오케스트라랑 드럼의 오버헤드 같은 경우는 스테레오 마이킹을 하고, 그랜드 피아노 또한 마찬가지로 스테레오 마이킹을 하죠. 기타 앰프의 마이킹은 스테레오 마이킹을 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5번. 음의 스펙트럼 구조를 변경하여 음색을 조절하는 기기는, 스펙트럼이 이제 이퀄라이저를 말하는 주파수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이퀄라이저. 네, 이퀄라이저입니다. 6번. 전격 출력이 100W의 8옴인 모노 앰프의 전격 출력이 100W인 100W의 8옴인
모노 앰프의 4옴과 8옴의 스피커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300W가 출력이 되었다면 스피커별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병렬로 연결했을 때 300W가 출력이 돼야 되고 스피커별 출력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저항의 비율에 맞게 출력이 나눠지겠죠? 이게 300W가. 다음에 스피커에는 200W가 출력이 될 거고 8옴 스피커는 100W가 출력이 되겠죠. 병렬이었을 때 이제 전력은 이제 더한 게 합성 전력이 되는 거니까요. 다음 중 접지를 나타내는 기호가 아닌 것은 이건 잘 모르겠어서 저는 이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8번 디지털 오디오의 샘플링 레이트를 가청 주파수의 범위를 벗어난 44.1kHz, 48kHz로 설정하는 이유는 샘플링을 위해 최상위 주파수의 2배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오버샘플링을 하기 위해서이다. 양자와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초기 디지털 오디오의 장비 규격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타남의 가청 주파수는 20kHz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사람이 나이를 먹고 노화가 되면은 이제 20kHz에 가까운 고주파수 소리를 듣기가 힘들어지고 마찬가지로 저음 이제 엄청 낮은 저주파수도 듣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없는 20kHz 이상의 소리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에서는. 하지만은 이제 뭐 음원이 나올 때 CD 음원의 이제 샘플링 주파수 같은 경우 44.1kHz고 뭐 영화에 쓰이는 음원들은 48kHz로 이제 표준화가 돼서 나오는데 그거는 물론 이제 우리 사람의 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디지털적인 이제 퀄리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버샘플링을 한 건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양자와는 뎁스 그러니까 다이나믹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것도 아니고요. 이게 맞죠? 샘플링을 위해 최상위 주파수의 2배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거고 나이키스트 주파수라고 해서 샘플링 주파수의 2분의 1이 이제 44.1 그러니까 CD 음원의 나이키스트 주파수는 이제 22.05kHz가 44.1kHz의 나이키스트 주파수가 되는 거고 48kHz의 나이키스트 주파수는 이제 24kHz가 되는 거죠. 9번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사용해 음향기기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시험하려고 한다. 이때 사용하는 음원의 신호로 가장 적합한 것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사용해 음향기기의 주파수 응답 특성이래요. 이거는 외워야 하는 부분인데 이럴 때 사용하는 음원의 신호는 화이트 노이즈이고요. 스피커의 응답 특성을 시험하려고 할 때는 핑크 노이즈를 사용한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답은 화이트 노이즈입니다. 10번 소리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리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거래요. 파장이 길면 회절이 잘 된다. 파장이 길다라는 거는 저주파수의 특성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주파수가 높을수록 피치도 높다. 고주파수가 고음이기 때문에 피치 또한 높을 거고요. 1초 동안의 진동 횟수를 파장이라고 한다. 1초 동안의 진동 횟수를 주파수라고 하죠. 이건 틀린 설명입니다. 공기 중의 음파는 이제 파형과 진행 방향이 같은 종파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7번. 다음 중 믹싱 콘솔에 솔로 스위치를 사용하는 목적은 채널의 신호를 차단한다. 아니죠. 경로상의 신호 흐름 여부를 체크한다. 신호의 피크치를 모니터한다. 프리페이더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션 콘솔의 솔로 스위치를 사용하는 목적은 경로상의 신호 흐름 여부를 체크한다가 가장 주 목적이죠. 그리고 솔로는 AFL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12번. 음향 신호의 입출력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단위 중 dBU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작은 단위 전압에 따른 데시벨에 대한 설명이래요. 작은 단위의 전압이죠. 작은 단위의 전력은 dBm이 작은 단위의 전력이죠. dBm이 작은 단위의 전력을 측정하는 건 dBm이고 작은 단위의 전압을 측정하는 것이 dBU예요. 전압과 전력 이 차이를 꼭 기억을 하세요. 부하 임피던스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전압을 나타낸다. 이게 틀린 설명이니까 이건 맞는 말이겠죠? dBU가 dBV라고도 한다. 제가 전에 설명드렸을 때 dBV는 이제 큰 단위 전압에 대한 데시벨 값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V는 이 기호가 대문자 V예요. 그래서 dBU는 dB 소문자 V라고도 해요. 그래서 대문자 V랑 또 소문자 V 이 차이점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0dBU는 0.77V라고 이제 전 회차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13번. 믹실의 콘솔 기능 중 옳지 않은 내용으로 띄어진 것은 A. 팬텀 파워 스위치. 콘덴서 마이크에 교류 48V 전원을 공급. B. 페이즈 리버스 스위치 위상이 바뀐 신호를 교정. C. 패드 스위치 채널의 입력을 끊어 불필요한 잡음의 유입을 방지. 플립 주로 인라인 콘솔의 사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B 위상 반전은 이제 위상이 바뀐 신호를 교정하는 게 맞고요. 플립 스위치는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어서 체크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팬텀 파워 스위치. 콘덴서 마이크에 48V 전원을 공급을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때 전류는 직류예요. 그러니까, 팬텀 파워 스위치는 직류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패드 스위치. 패드 스위치는 개인이 높아서 마이너스 10dB 또는 마이너스 20dB 이렇게 낮춰주는 기능을 패드 스위치라고 하죠. 옳지 않은 거니까 A하고 C가 될 겁니다. 자, 14번.
공연장에 설치된 스피커 시스템의 튜닝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기는 공연장에 설치된 스피커 시스템의 튜닝이래요. DS는 치차름을 막아주는 거고, 피치 시프터는 말 그대로 음정의 높낮이를 바꿔주는 거죠. 디지털 리버브는 잔향감, 공간감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디지털 딜레이는 이제 시간인 거고, 스피커 시스템의 튜닝이래요. 스피커가 무대가 있으면은, 무대에 이제 스피커가 있고, 이제 그 무대의 크기에 따라서 스피커가 많이 사용될 수도 있고, 중간에 또 이제 뒤쪽에 있는 관객들을 위해서 이제 보조 스피커 역할을 해줄 스피커들을 설치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소리는 이제 1초에 340m 세컨드를 이동을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관객석과 무대가 340m 세컨드 이상의 거리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소리가 늦게 들리겠죠? 그리고 이제 소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이나믹은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앞에서 이제 듣는 관객들보다 더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 스피커를 설치를 해서 이것들을 다 방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뒤에 있는 관객들도 이제 할 수 있는 사운드를 듣기 위해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보조 스피커에 딜레이를 줘서 메인 스피커에 나온 소리가 보조 스피커에 있는 위치에 왔을 때 똑같이 소리를 방사를 시켜서 이제 그 싱크를 맞춰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딜레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5번 음향 시스템의 접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접지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 기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 맞는 것 같고요. 기기의 접지가 잘못되면 취급자에게도 충격을 줄 수 있다. 맞는 것 같고, 원치 않는 신호의 흐름을 막아준다. 또 맞는 것 같아요. 분리된 두 개의 접지점은 전차 0일 가능성이 높다. 분리된 두 개의 접지점이래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접지가 됐다라는 건데, 그 전이차가 0이라는 건 동일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아 보이고, 이 세 개의 말들은 너무 옳은 말인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16번. 비확성 공연의 음향 전달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대와 객석은 물리적으로 일체화되어야 한다. 클래식 음악의 주요 공연 형태이다. 초기 반사음은 음압을 봉하고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에코에 의해 소리의 풍부함을 더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무대와 객석 물리적으로 일체화되어야 한다. 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비확성 공연의 음향 전달이니까. 비확성 공연 음향 전달은 전 회차였는가? 그 보기를 주고 이제 이 조건을 갖춘 공연장 형태가 어떤 형태의 공연장이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때 문제 정답이 클래식 공연장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클래식 공연장이 이제 마이크를 쓰지 않은 이제
성악가나 아니면 기악가들의 그 악기 에서 나는 그 원체의 소리를 이제 관객에게 이제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의 주요 공연 형태이죠. 그리고 초기 반사음은 음악을 보강하고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소리가 방사가 되면은 3단계에 걸쳐서 소리가 진행이 되는데, 지적음과 이제 그 다음에 초기 반사음, 그 다음에 이제 후부 잔향음 또는 잔향음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초기 반사음에 대한 설명에서는 거의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뭐 그런 말이 아예 없어요. 그 초기 반사음은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만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에코에 의해 소리의 풍부함을 더할 수 있다. 풍부함이라는 게 뭔가 좀 추상적이긴 한데, 에코 자체가 음향적인 효과로 보면 딜레이 효과잖아요. 딜레이 효과. 딜레이 효과는 소리의 명료도를 저하시키는 게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입니다. 다음 사진에 인서트 단자에 필요한 케이블은 무엇인가? 인서트 단자에 주로 사용하는 케이블은 이거 Y잭이라고 하죠. Y잭. 여기 TRS로 되어 있고 TS로 되어 있는 2번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케이블이 이제 어디로 연결되는지 블록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 모니터 화면 밝기 때문에 정확히 보이진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18번. 다음 중 파워 앰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파워 앰프에 대한 설명이래요. 스피커를 위한 신호로 증폭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맞는 말이고요. 믹서의 최종 출력 단자와 앰프의 입력 단자는 실드된 라인 케이블로 연결한다. 그렇죠? 믹서하고 앰프 이 사이에 연결되는 케이블은 실드된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요. 이제 앰프의 출력 단자와 스피커의 입력 단자에서는 이제 실드가 되지 않은 피복이 된 전선 형태의 이제 케이블을 사용을 하죠. 자, 앰프의 출력 단자와 스피커의 입력 단자는 일반적으로 실드되지 않은 전선형 케이블로 연결한다. 이거는 방금 이거 설명드리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죠. 이거랑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부하 임피던스가 증가하면 이에 비례하여 출력은 낮아지겠죠. 임피던스가 저항의 총값인데, 저항이 증가를 한 거면은 출력은 비례하여 낮아지겠죠. 19번. 다음 중 가장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필요한 것은? 다이나믹 레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 표준 운용 레벨과 헤드룸, 그리고 제일 낮은 레인지의 레벨의 그 폭이 넓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자체, 그 연주되는, 공연되는
장르 자체가 네, 기승전결이 뚜렷한 이제 공연이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페이징 시스템은 아니고 팝 음악도 물론 어느 정도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기는 하겠지만은 이 네 개의 공연 중에서는 적고요. 록이라고 하면 막 되게 막 엄청 막 시끄러운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케스트라와 록 음악 공연 중에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록 음악은 물론 시끄러운 음악이긴 한데 뭐 다른 장르에 비해서 어 계속 그 시끄러운 데시벨을 그러니까 그 구간을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막 그 막 엄청 떨어지거나 엄청 더 갑자기 확 올라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 폭이 변동되는 폭이 이제 그 다이나믹이 넓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오케스트라 공연 또는 이제 클래식 공연, 클래식 음악의 공연이 어, 가장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필요한 공연의 형태입니다. 자, 20번. 공연에 사용되는 보컬용 마이크가 저주파 저감 특성을 갖도록 하는 이유로 맞는 것은, 그러니까 저음을 줄여주는 특성을 갖도록 하는 이유로 맞는 것은, 그러니까 저번에서 설명드렸듯이 마이크는 어, 음원하고 가까워질수록 그 이제 소리를 수음을 할 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음의 소리를 더 강하게 수음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마이크가. 그래서 이제 정답은 근접 효과겠죠. 역자승은 직접 음장 내에서 이제 소리가 2배 멀어질 때 6dB씩 소리가 줄어드는 거를 역자승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스는 성인음, 선행음 효과, 도플러 효과는 저번에 설명했듯이 이제 사이렌 울리는 경찰차가 나한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소리가 커지는 효과를 도플러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답은 4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스네어 드럼의 위와 아래에 마이크를 설치했다. 스테레오 마이킹이죠. 이때 믹싱 콘솔에 입력단이 점검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위상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음원에 꼭 드럼의 스네어 마이크 위아래를 가장 많은 예시로 두기는 하는데 꼭 드럼의 스네어 드럼이 아니더라도 한 음원에 한 음원을 2개의 마이크로 수음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위상반전 기능이에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2번 공연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적 잔향 가변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에 전기적인 방법으로 잔향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수음 장치와 확성 장치를 사용해 잔향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잔향 시간 조절하는 거겠죠? 가변 장치니까. 잔향뿐 아니라 초기 반사음을 보강하기도 한다. 잔향이 부족한 발코니 하단에 잔향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거랑 이거는 맞는 것 같고요. 잔향뿐 아니라 초기 반사음을 보강하기도 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반사음은 거의 긍정적인 효과밖에 없다라고 이제 음향계에서는 설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고 전기적인 방법으로 잔향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잔향이라는 게 소리가 이제 방사가 되고 그 소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액체든 기체든 고체든
소리가 이제 그런 매개체에 부딪혀서 진동을 해서 나는 게 소리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사가 돼서 잔향이라는 효과가 생기는 건데, 잔향 시간을 늘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느 공간의 잔향이 예를 들어서 잔향 시간이 10초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공간에서 아무런 잔향식 가변 장치가 설치가 안 돼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 공간 자체의 잔향 시간이 10초가 되는데, 이 가변 장치를 하면은 잔향 시간을 10초에서 15초로 늘리거나 20초로 늘리는 건 가능하겠지만은 10초 밑으로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공간이라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늘릴 수는 있지만 줄일 수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자, 23번. 국악의 음향적 특성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악의 음향적 특성. 국악기는 서양에 비해 대체적으로 음량이 작다. 일반적으로 국악은 서양 고전 음악보다 깨끗한 공명된 소리를 추구한다. 서양 음악에서처럼 잘 어울리는 화음이 생기질 않는다. 관악, 합주, 편성을 국악을 구입할 때는 확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국악기. 어, 어, 그러니까 현대 실용 음악이나 옛날에 서양의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는 어, 화음이란 게 있었죠. C 메이저, D 메이저,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장삼도, 단삼도 이런 화음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국악기는 이제 그런 건 없잖아요. 덩기더 쿵더러로 이런 식으로 했지. 그런 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국악의 음악적 특성인 것 같고, 국악의 관악기, 약간 불어서 피리처럼 부는 나팔 같은 거 확성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국악기는 서양 악기에 비해 대체적으로 음량이 작다. 음량이 작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국악은 서양 고전 음악보다 깨끗하고 공명된 소리. 어, 공명이라는 게 울림이잖아요. 서양 악기들이 보통 이제 이런 그 공명된 소리를 추구하죠. 막 이제 관이 되게 넓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 혼 같은 막 그런 막 통이 엄청 이제 관악기 같은 거 같은 경우는 소리가 나오는 통이 엄청 크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량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악의 특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답을 2번으로 하겠습니다. 24번. 소리 신호 두 개의 시간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시간 차이. 공명은 소리의 울림이고, 회전은 저음의 특성이고, 굴절은 이제 온도에 따른 소리의 진행 방향이 이제 꺾이는 거를 굴절이라고 하고, 어, 이거는 위상이라고 하죠. 위상. 자, 25번. 다음 중 일반적으로 가장 복잡한 무대 장치의 도면은
가구 배치도, 무대 감독의 평면도, 전환 계획도, 종합 평면도. 말 그대로 이건 가구를 배치하는 거고, 이건 무대 감독용 평면도이고, 전환 계획도. 이거 같아요. 종합 평면도니까 모든 것들이 평면도로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잖아요. 답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필터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복원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아, 음, 그걸 뭐라고 하지? 그, 어, 아날로그 투 이제 디지털로 하는 코딩 과정에서 사용되는 필터는 버터워스 필터라고 설명을 들었고, 이제 디지털 신호에서 아날로그 신호로 다시 이제 코딩, 컨버팅, 그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신호 컨버팅 될 때 사용하는 필터를 제가 저번에 버터워스 필터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컨버팅을 할 때. 근데 이거는 지금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컨버팅하는 과정이죠. 그냥 코딩이라고 하면 디코딩이 되는 그런 과정인 거고. 그때 사용하는 필터는 스무싱 필터입니다. 스무싱 필터. 이거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꿀 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꿀 때는 스무싱 필터입니다.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자, 사용 전압이 220V이고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20A라고 한다면 이때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전압의 값과 전류의 값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 제시를 해줬어요. 전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 그러니까 220 곱하기 20을 하면은 4400W가 되겠죠. 자, 스피커의 공층 임피던스를 파워 앰프의 출력 임피던스로 나눈 것은 스피커의 공층 임피던스를 파워 앰프의 출력 임피던스 나눈 것은 이거는 댐핑 팩터입니다. 댐핑 팩터. 이건 몰라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무선 마이크의 수신기와 안테나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크래치 기능을 해제하며 화이트 노이즈와 같은 잡음이 발생한다. 안테나의 길이는 사용하는 주파수의 파장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인 무선 마이크 수신기의 모노폴 안테나는 무지향성이다. 무선 마이크의 안테나는 가급적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반적인 무선 마이크 수신기의 모노폴 안테나는 무지향성이 많고요. 안테나의 길이는 사용하는 주파수의 파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테나든 마이크든 이제 소리
주파수와 관련된 부분은 이 파장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파장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고요. 스케치 기능을 하자면 화이트 노이즈 같은 잡음이 발생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무선 마이크의 안테나는 가급적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자, 음향 시스템에 노이즈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지 방식 중 가장 효율적인 것은 음, 아, 다지점 접지, 부유 접지, 단일 접지, 망원 접지. 음,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모르는 문제예요. 다음 중 포노플러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디오 시스템에도 널리 사용이 된다. 한 개의 핀과 슬립으로 구성되어 있는 밸런스 방식이다. 개발 회사의 이름을 따서 RCA 포노플러그라고 부르기도 한다. RCA 케이블이라고 하죠. 약해서 망가질 위험이 높으므로 전문가용 기계는 사용하지 않는다. 어, 전문가용 기기에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언밸런스 케이블을 말하는 거고, RCA 케이블 또한 언밸런스 방식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잖아요. 한 개의 핀과 슬립으로 구성되어 있는 언밸런스 방식이다가 맞는 말이겠죠. 답은 2번인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33번. 무선 마이크의 주파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파수 간섭으로 동시에 사용 가능한 무선 마이크의 수량이 제한된다.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무선 마이크의 숫자는 마이크의 성능과 주파수 배분에 따른다. 국내에서는 900MHz 주파수 대역의 무선 마이크의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 여러 대의 무선 마이크를 함께 사용할 때는 간섭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파수를 미리 설정하는 것을 그룹이라 한다. 자, 옳지 않은 거래요. 일단 옳은 거를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 대의 무선 마이크를 함께 사용할 때 간섭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파수를 미리 설정하는 것을 그룹이라고 하고요. 주파수 간섭으로 동시에 사용 가능한 무선 마이크의 수량이 당연히 제한이죠. 한계가 있죠.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무선 마이크의 숫자는 마이크의 성능과 주파수 배분에 따르고요. 국내에서는 900MHz 주파수 대역은 무선 마이크의 경우 사용할 수 없다. 900MHz는 무선 마이크의 사용 주파수이며 사용할 수 없는 주파수 대역은 700MHz 대역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거는. 자, 서브 우퍼 스피커를 설치할 때 가장 효과적인 곳은, 아, 서브 우퍼 스피커래요. 이제 서브 우퍼 스피커는 뭐 이제 영화관이나 뭐 이벤트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그냥 뭐 팝 공연장이나 그냥 대중음악 공연장이나 필요할 때 설치를 하죠.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전쟁 영화에서 뭐 이제 엄청 저주파 소리에 그냥 서브 우퍼 스피커가 다이나믹 레인지를 제가 좀 넓혀주는 거잖아요. 다이나믹 레인지 라기보다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아니라 그 주파수의 범위를 더 넓혀주는 거죠. 한계를. 그런 효과가 재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서브우퍼는 엄청 저음을 담당하는 그 저음의 특성상 저음은 회절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저음의 특성이 회전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저음은 무지향성을 띈다 라는 특징이 있죠. 객석 좌우측 벽면은 아닌 것 같고요. 무대 천장도 아닌 것 같고, 무대 에이프런이나 무대 좌측 구석 이렇게 있는데, 어, 무지향성을 띠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소리가 퍼지는 거잖아요. 소리는 이제 면이 만나는 곳에 설치가 됐을 경우에 그 면마다 면 한 개마다 3dB이 또 증가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대 바닥면과 이제 벽면을 될 수 있는 무대 좌우측 구석이 가장 효과적인 곳입니다. 35번 음성을 전달하기 어려울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무대 통신 설비는 인터폰은 음성으로 전하는 거잖아요. 그쵸? 어려울 때인데 이거는 아닌 거고 페이징 시스템도 아니고 영상 모니터 큐사인 램프 영상 모니터와 큐사인 램프 두 개 중 하나인데 영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비디오와 오디오가 같은 싱크안에 맞춰서 재생되는 걸 영상이라고 하잖아요. 오디오는 음성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뭐 물론 오디오가 담기지 않은 비디오 영상만도 있겠긴 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상은 비디오와 오디오가 같이 합쳐진 형태를 영상이라고 하죠. 그 때문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큐사인 램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36번 임피던스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맞지 않은 것은 교류 회로에서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저항을 의미한다. 단위는 옴으로, 기호는 R로 표기한다. 자, 기기 내부 회로의 전체적인 저항값을 의미한다. 주파수의 가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교류 회로의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교류 회로의 모든 저항을 통틀어서 이제 임피던스라고 하죠. 단위는 옴이 맞죠? 근데 기호는 지트로 표기를 해요. 지트로 표기해요.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저항이니까 R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위는 옴이 맞는데 기호는 지트, 드래곤볼 Z의 그 Z로 표기를 합니다. 기기 내부열의 전체적인 저항값을 의미를 하고 주파수의 가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중 멀티트랙 하드디스크 녹음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멀티트랙 하드디스크 녹음기 주로 8, 12, 16, 24 채널을 사용한다. 양자와 수는 16비트, 20비트, 24비트를 사용한다. 샘플링 주파수는 44.1kHz, 48kHz, 96kHz, 192kHz를 사용한다. 디지털 테이프 녹음기보다 랜덤 액세스가 제한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멀티트랙, 여러 다중 트랙을 하는, 다중 트랙, 여러 가지
다중 트랙? 채널이라고 보면 다중 트랙 녹음기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널이 많아야 할 테고, 이거는 뭐 어떤 녹음기든 어떤 음향 뭐 녹음을 하는 DAW나 그런 뭐 이제 그걸 담는 CD나 거기서 사용하는 데는 양자화수는 뭐 16비트, 20비트, 24비트, 이제 32비트까지 사용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38번 다음 사진에 나타난 마이크의 지향 특성은 무엇인가? 이게 그 벽이나 천장에 걸리는 마이크예요. 벽이나 천장에 달리는 마이크인데 이거는 무지향성 마이크입니다. 무지향성 마이크예요. 이거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의 회전 현상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일반적으로 높은 주파수, 고주파수가 회전 현상이 많다 라고 했는데 고주파수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고주파수일수록 지향성을 띠기 때문에 회전 현상이 줄어들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회전 현상은 저주파수, 낮은 주파수가 회전 현상이 많죠. 지향성 마이크의 지향 패턴이 주파수에 따라 다른 것도 회절 때문이다. 주파수에 따라 다른 것도 저주파수 때문에 회절이 생기기 때문에 지향 패턴이 바뀐다 라는 거겠죠. 이건 맞는 말인 것 같고 스피커의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은 회절을 응용한 것이다. 맞는 말이고 소리의 파동이 물체의 뒤로 돌아 들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에 이제 스피커에 콘이 있잖아요. 고음 트위터하고 저음 이제 콘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스피커의 케이스 인클로저라고 하죠. 이게 그걸 잡아줘야 콘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진동에 의해서 이제 저음의 소리가 나는 건데 그게 인클로저가 없이 이게 그 콘이 고정이 되지가 않으면은 소리가 회전이 돼서 그 회전이 진동 자체를 상쇄시켜버려서 소리가 안 나는 현상이 생긴다고 해요.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번. 일반적인 재즈 음악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재즈의 모태가 블루스죠. 블루스고 스윙이고 즉흥 연주 이 세 개가 재즈의 특징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점수 보기. 자, 저번엔 38개를 맞췄는데 이번엔 37개를 맞췄어요. 틀린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접지를 나타내는 기호가 아닌 것은 요거래요. 요거랑 요거는 접지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합니다. 이거는 모르는 문제여서 넘어갈 거고요. 이건 제가 답을 잘못 체크했군요.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제가 아까 이게 2번이라고 했는데 2번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넘어갔었나 봐요. 네. 이거는 단위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단위는 옴이고 기호는 지트예요. 지트. 네. 네, 이렇게 15회차 문제 풀어봤고요. 네, 시험이
21년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다음 회차 영상도 빨리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